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 범죄 관련 주요 업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범죄 관련 주요 업무입니다. 이게 각 기관별로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 범죄 방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험 범죄 기획조사 및 조치를 하고 보험 범죄 예방 교육 및 우수 사례 전파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 범죄 사기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IFAS라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각 생명 손해보험 협회는 보험 범죄 조사 요원 교육하고 대국민 홍보하고 신고 접수 수사 의뢰, 그리고 집단적 진흥적 보험 범죄 조사 및 수사 지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생명 손해보험 협회에서 하는 것은 보험 범죄 아카데미로 손해생명보험협회 회사 직원, 그리고 검찰이라든지 경찰 직원, 담당 직원들을 이제 1년에 3, 4회씩 합숙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자기 회사의 보험 직업권에 대해서 보험 범죄를 조사를 하고 적발하고 보험 범죄 예방 교육을 홍보를 하고 중요 사고에 대해서 조사 지원을 하는 거죠. 보험사별로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험범죄 조사 및 적발은 SIU라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SIU라는 조직에서는 보통 이제 수사기관 출신들도 특채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서 지원 업무하는 곳에서는 오래도록 그 보험 사기 업무를 해본 직원으로 해가지고 이쪽 직원은 각 보험사마다 이제 보험 사기 대응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에서는 보험사고 정보를 구축하고 또 이제 보험사에 제공을 하고 보험 범죄 유의자를 분석을 하고, 여기 이제 보험개발원에서 개발한 게 ICPS 원제라는 것을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제 보험 계약 및 지급 정보 처리해주고 통합 조회 구축 및 제공을 합니다. 보험 사기 다잡아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운영한다고 하는데 내용은 ICPS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 여기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고 진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 예를 들어서 진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 3주 난 진단을 진료했는 거로 진료 차트가 적혀 있는데 보험금, 그러니까 진단은 6주나 7주 나왔다. 이런 경우에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런 걸 지적을 해주죠.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 정부 합동보험범죄 전담 대책반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내에 설치돼가 있는데, 요거는 합동 운영인데 상설 전담반이라 하기보다는 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제 운영되는 임시 대책반이라고 보면 운영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검찰, 경찰은 이제 보험사나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조사를 의뢰했을 경우 이제 수사를 하죠. 네. 이제 보험회사의 보험범죄 전문 조사팀이죠. 아까 말한 SIU 있죠. 보험 범죄 조사만 전담으로 하는, 그러니까 팀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보험사의 전부 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약 한 5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직 경찰 출신이 많이 그쪽에 특채되어 들어가 있죠. 이게 보험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계속 인원이 증가하고 그 팀이 확대 개편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범죄 조사 절차입니다. 처음 보험범죄 조사할 때 가장 보험 조사가 시작된 단계가 보험범죄에 대해서 혐의점을 제보를 받든지, 안 그러면 회사 직원이 인지를 했을 경우가 조사 절차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보는 일반 제보가 있고, 그러고 이제 초동 조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나갔을 때 이거 범죄 혐의가 있다든지, 그러고 그 다음에는 지급 심사할 때 제보, 보험금 지급 심사하면서 보험금 지급 신청 서류를 보아본 게 이건 좀 의심이 난다 했을 경우 이제 또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이제 A 보험사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보험 사기다. 보험 사기인데 보니까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돼가 있다. 그러면 그 가입돼가 있는 보험회사에 제보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금융감독이나 각 보험사들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조사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ICPS를 돌려서 거기서 나오는 분석 자료로 가지고 조사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 절차입니다. 2단계 혐의점, 2단계는 혐의점을 분석해갖고 조사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 제보를 받았거나 인지를 했을 경우, 그 다음에는 분석을 하고 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게 분석 시스템이 이용이 됩니다. 각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갖고 이제 많이 활용하죠. 주로 이제 보험사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이제 보험사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금 판매할 때 그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각 보험사에서 시스템을 개발했죠. 그리고 보험 개발은 ICPS라든지 신용정보원, 금융감독원 이런 데서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보험금 지급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접수 내역, 사고 접수 내역이라든지 가입 내역이라든지 치료 내역 이런 걸 쭉 다 분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분석된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조사를 하죠. 사고 내용이라든지 경위, 독일 사고 유형. 이 사람은 늘 가다가 등산만 하다가 몇 달에 한 번씩 꼭 등산해갖고 넘어진다. 하체 부실령 사고. 이 사람은 꼭 자전거 타고 가다 꼭 자동차고 부딪혀갖고 사고가 난다. 이게 몇 차례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혼자 아무도 없는데 갔다 눈에 넘어졌다. 썰매 타다 넘어졌다. 이런 쭉 사고 유형을 분석을 해가지고 혐의 유무를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단계로 사고 내역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사고 일시, 관련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사고 내용이라든지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사고 내역을 쭉 작성해줘. 그렇게 이제 2단계는 그거는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라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 사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사고 내역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게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수사 의뢰 단계죠. 자,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소라든지 고발, 진정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고 내역이라든지 의문 나는 거라든지 그런 근거 자료를 첨부해 갖고 고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서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조사에서는 계약 관련 서류,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생명보험을 계약하고 B회사, C회사, D회사도 생명보험을 가입했는가, 한꺼번에 쭉 가입했는지,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보험 계약을 했는지 그런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존 사고, 이 사람이 보험금을 계속 얼마나 타먹었는지, 계속 비슷한 유형의 보험금을 계속 해가지고 타먹었는지, 우리 회사는 요번이 한 번이지만 다른 보험회사도 많이 타먹었는지, 이런 것을 협회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다음은 보험범죄 혐의자 행적 관련 조사입니다. 혐의자 행적 하기로는 이제 카드 사용 내역,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가 있다는, 서울시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그 날짜에 부산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에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든지, 통화 내역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A 지점에서 병원에 있는데 통화 내역에 봐보니까 발신지가 B 지점이더라 하는 건지,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적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통화 내역 등에서는 그 혐의자의 동의를 받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현장 조사입니다. 허위 사고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 그리고 또 추락 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신속하게 증거 인멸이 되기 전에 조사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 조사할 내용으로는 도로 상황이라든지 신호 체계, 그리고 사고 흔적, 그 스키드 마크, 그리고 이제 노면 상태, 그리고 이제 그쪽에 파손된 가드레일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고 현장 주변에 CCTV, 반드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목격자의 동영상 촬영, 이런 걸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피해자 조사입니다. 그 사고 전후 행적, 피해자가 사고 나기 전에 통화한 내용, 그리고 SNS, 그리고 사고 후에, 또 그러고 상해 보호해야 사고 일치 여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무슨 사고가 났다는데 그 사고하고 다친 부위하고 일치하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이제 차량을 탑승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에 남아 있는 사고 흔적이라든지 모발이라든지 혈흔 등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상해 정도와 사고 내용의 일치 여부, 이런 게 차량 파손 정도. 차량은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경미하게 파손됐는데 상해 진단은 7주, 8주가 나왔다. 이거는 보험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급병원에 갔는데 응급치료 차트 봐보면 가볍게 했다 뭐 했다 하는데 그거하고 나중에 진단하고 크게 차이 날 경우. 그렇게 또 구급대들은 119 구급대는 반드시 사고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갈 때는 구급 일지를 씁니다. 후송 일지를. 그거하고 피해자 진술하고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한적 여부도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질병으로 입원했을 경우, 자, 이 질병이 보험사고 가입 전에 있었느냐, 보험사고 가입 후에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 치료 내역 같은 거를 확인하는 거죠. 기타 특이사항, 가족 관계라든지 빚이 채무 관계가 많다든지 직업이라든지 또 이제 무슨 특정 병원에만 계속 입원한다든지 모집 설계사하고 연계성이 있다든지 그런 관계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모집 설계사다, 딸이 보험사고를 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유의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피해물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물 파손과 사고 경위, 내용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데 차량이 수리되거나 폐차된 경우에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소멸되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피해물에 대한 수리 또는 폐차 전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정비업체에서 사고로 파손된 것 이상으로 피해물을 훼손하여 학대 수리 경우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미하게 뒷밤바가 다쳤는데 뒷밤바 전체를 갈았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손 부위는 경미한데 수리 내역은 완전히 그냥 올 수리했다든지 이런 거는 보험 사고에 우려가 많죠. 다음은 단독 사고로 단독으로 운전해 가다가 또랑에 추락했다.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 침수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학조사라든지 이력을 조사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단독 사고로 자주 추락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거를 자동차 전문 분석가한테 이게 침수가 됐는 게 맞느냐, 추락한 게 맞느냐,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 특정 수리업체 연관성 조사입니다. 그건 그 자동차 사고 낸 보험 가입자가 기존의 자동차 사고로서 보상 이력이 많이 있는 경우 이 사람이 어느 업체에 가서 수리를 하느냐, 3회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 이력이 있는데 3회 다 A 수리업체에 가서 했다. 그런 경우에는 A 수리업체야 공모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비업체하고 협의자가 결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고 나고 정비업체에서 수리비를 부풀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격자 조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인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의 협조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A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제 났다면 그 시간대 그 인근에 있는 CCTV에 통과한 차량 몇 차량을 추적해 가지고 네가 그 지나가면서 그때 그 사고가 났는 게 있는데 네 블랙박스를 조금 그때 그 사고 난 걸 좀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라든지, 네가 혹시 그 사고 현장을 봤으면은 어떻더라 하는 목격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견인기사죠. 그런데 견인기사에 대해서 진술을 듣죠. 그러고 이제 목격자 확인했을 경우 목격자 진술, 그리고 뭐 사고 관련 증거 자료는 각종 동영상, 사진, 녹취 등을 이제 보유 여부 확인으로 목격자 조사를 합니다. 이 경우에 흔히 가장 요즘 흔한 게 이제 그 블랙박스이죠. 그걸 일정 신분 관계인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상 관계자든지 직장 동료, 그러고 그런 걸 조사하다 보면 이 보험 사고를 낸 사람의 뭐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생활 패턴, 그러고 이제 뭐 가정사라든지 이제 보험 설계사로부터 어떻게 보험 가입했느냐, 뭐 계약시 행동 이런 것을 이제 조사를 하죠. 자, 이제 면담 전에 준비할 사항으로서는 혐의자 계약 및 사고 이력을 미리 확인해야 되겠죠. 면담하기 전에. 그러고 뭐 특약이라든지 뭐 가입 경위라든지 동일 사고의 반복이라든지 또 이제 분석 시스템 그걸 다시 한 번 더 돌려봐 가지고 보험금 수령을 얼마나 했는지 그런 걸 파악을 사전에 해야 되겠죠. 그 당해 사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사고 일시, 장소라든지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운전자, 사고 사실 통보자, 뭐 그리고 무슨 의심점이 있는지 이게 분석을 해야 하고, 예상 질문서, 내가 뭘 질문해야 되겠다, 보험 계약 사항을 질문해야 되겠다든지 보상 내역 분석 자료를 토대로 이걸 작성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험 범죄 혐의자 성향별로 이제 대응 요령하는 것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협조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비협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협조자적인 혐의자한테는 어떻게 내가 대응할 것인가. 보통 이제 면담을 신청했는데 면담을 거부할 경우, 그래 되면은 수사 의뢰되고 사법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면담에 응하도록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래도 안 할 경우는 이제 주변인 그런 게 가족을 통해 갖고 설득을 유도하고,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갖고 자백토록 해야지, 부인하면은 말싸움 일어나 놓으면은 오히려 대몰리죠. 그거는. 그 혐의자가 특히 다수일 경우로는 이제 그중 한 협조자로부터 진술 확보를 한 후에 비협조자를 설득하는 거죠. 뭐 보험회사에서 주로 많이 쓴 예전에는 그러니까 너는 빼줄게 부르라. 너는 빼줄게 부르라. 그런 식인데 요즘은 그렇게 쓰면 그건 보험회사에서 안 쓰죠. 그것도 뭐 좀 변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수차례 면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면담 거부하는 그거에 대한 것까지 첨부해 갖고 이제 수사 의뢰를 이제 검토해야 되겠죠. 수사에 잘 협조해주는 혐의자. 그렇게 협조해주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이미 나중에 또 경찰 같으면 검찰에 가서, 검찰 같으면 법원에 가서 이거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술서를 꼭 작성하고 녹취하고 동영상 촬영. 그래갖고 인정 자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여죄를 숨기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나머지 건 불어주는 거죠. 그렇게 가벼운 처벌은 받고 가장 엄한 처벌은 안 받으려고 하는 그 협조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 그거를 검토해 봐가지고 추가 범죄 사실을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직형 범죄 사실일 경우에는 내가 불다가 조직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절대 안 봅니다. 이 경우에는 네 협조해 주면은 그런 피해를 안 받도록 우리가 절대 너를 그러니까 보호해주고 네가 그러니까 이거 불었다는 것을 절대 모르도록 보안을 유지해주겠다 해갖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담시 주의사항으로는 혐의점이 있을 경우는 신속하게, 이게 또 시간이 가면 마음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면담 장소는 가급적이면 조용한 공간. 그리고 여성일 경우에는 여자 조사관이 하든가 여자 조사관이 입회를 하든가, 안 그러면 요즘 미투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혐의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동일 시간에 시간을 따로 하면 자기들끼리 또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하면은 서로 공범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동일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공감하는 주제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를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로 이제 조성해야 되겠죠. 개방형 질문으로 구체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부인할 경우 재면담 약속하고 혐의 입증 자료 확보 후에 또 이제 재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타 조사입니다. 잠복 미행. 보통 그 생명보험사에서 많이 하죠. 분명히 하반신 마비라고 진단이 와가지고 하반신 마비되고 고액보험금은 보통 뭐 몇 억이 나가죠. 이제 1급일 경우에는 사망하고 준해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험금을 나갔는데 각종 그 사고 경위라든지 봤을 경우에는 하지 마비까지 가는 게 의심스럽다 했을 경우는 일단 보험금 지급 전후를 무시하고 일정 기간쯤 돼가지고 그 보험금 수령한 피보험자가 이제 안심할 무렵쯤 돼서 한번 잠복을 해서 확인을 해보죠. 이 사람 진짜 사지마비인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가, 그리고 장애 1급이 맞는가, 그런 거 한데 주로 뭐 이제 세미자의 주거지라든지 주요 활동지 이런 데 한데 많이 걸리죠, 이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이 꼭 학교 등교 시절에는 안 아프다가 방학만 되면은 아파갖고 입원하는 경우가 많죠. 방학 때만 되면 아픈 학생. 그리고 또 이제 택시 운전사. 아프다고 진단은 나왔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은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방법이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했을 경우는 이제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한테 여기에 하지마비로 장애 보험금을 몇 억 타가지고 갔는 대상자가 이게 지금 멀쩡하게 걸어 다닌다, 나와서 봐라. 그래갖고 형사를 동원해갖고 형사가 그걸 확보하게 되면 가장 좋죠, 증거가. 그리고 체험조사입니다. 이제 병원에 이제 허위 입원이라든지 허위 진료 행위를 적발할 경우에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에 이제 조사자가 직접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입업 조사하는 거죠. 그렇게 A라는 병원에서 허위 입원이 많다. 그러났을 경우 조사자가 그 병원에 한번 치료를 받으면서 입업 행위가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이제 진단 잘 내준다는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카페 광고 그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조사사항이 예를 들어서 시석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치료행위라든지 광고라든지 다른 치료라든지 건유행위 등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거죠. 내가 그쪽에 한 이틀만 입원해 봐보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는데 진단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또 야간에 입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런 게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입원하면서 이제 의사나 병원 관계자한테 허위 입원이라든지 허위 진료를 통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그런 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좀 어떻게 좀 진단을 좀 많이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진단면을 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병원 관계자들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경우는 그 병원 전체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풀이입니다. 보험범죄 방지 유관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금융감독원 그 보험범죄 관련 정책 수립, 보험사 보험범죄 전문조사팀 운영 SIU죠. 한국신용정보원 다자바 시스템 운영,
보험연수원 ICPS 운영. 자, 어느 기간이 틀렸을까요? ICPS 운영은 보험 개반원이라 그러셨죠? 라번이 틀렸습니다. 보험범죄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현장 조사에서 피해자 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래 나왔죠. 피해물 파손과 사고 경위 내용 일치 여부 조사, 사고 전후 행적 조사, 기한적 여부 조사, 직업 채무 관계 등 조사. 자, 어느 게 틀렸을까요? 이 질문에는 피해자 조사라고 했죠. 그런데 가번은 피해물이죠. 네, 확인했죠. 다음은 보험범죄 혐의자 면담 시 주의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혐의자가 복수일 경우는 동일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면담. 면담 장소는 외부인이 없는 조용한 공간. 보험범죄 혐의점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면담. 먼저 공감하는 주제로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조성. 자, 어느 게 틀렸습니까? 가번이죠. 복수일 경우에는 동일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해야 되죠. 같은 장소였으면 공범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하죠. 다음은 요약 정리 보겠습니다. 보험범죄 조사 절차로 1단계는 혐의점 제보 및 인지 단계, 2단계는 분석 및 조사 단계, 3단계는 사고 내역 작성 단계고 4단계가 수사 의뢰 단계입니다. 보험범죄 조사 방법으로는 서류조사, 그리고 혐의자의 행적 관련 조사, 그리고 현장조사, 그리고 면담조사가 있습니다. 보험범죄 조사 방법으로는 잠복 미행조사 있고 그리고 체험조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험범죄 조사 관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